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야권의 언론 장악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폐청산 TF를 가동했지만 자신이 언론 장악에 관여한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이 뒤틀려 있다며 재차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공산당 기관지로 취급당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처음 보이콧 이야기도 좀 나오다가 통보청문회 한다로 바꿨는데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게 국회에서는 그걸 따져야 되는 거고 또 아주 조금 정략적으로 따져도 보이콧 하면은 좋아할 사람은 이동관 대통령하고 이제 용산만 좋아하는 거지 네. 그걸로 해가지고 크게 뭐 타격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동관 내정자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성 부분, 뭐 학폭이라든지 이런 이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론 장악 논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직무 수행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둘 다 가겠는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도덕성 부분은 지난 한 두 달 동안 이동관 한 대더라 하면서 거의 수면 위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이야기 뭐 다 나왔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의 파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물론 민주당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거 실은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를 깜짝 카드로 꺼내 온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예. 근데 요즘 보면은 국회에 약간 이 실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과거에 그런 기대에는 저는 별로 안 되고 직무 수행에 대한 부분 뭐 언론의 정상화냐 장악이냐 이런 논쟁은 뜨겁게 되겠죠. 앞으로 이 사람이 방통위 위원장이 되면은 사실상 언론사를 공작을 통해서 재편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는 2017년 당시에 국정원 조사를 하다가 거기에 문건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마디로 그런 언론 탄압을 한 주범이다 이런 건데 그 문건을 조금 봤어요. 예. 왜냐하면 검출을 하면은 원장한테 일단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네. 직접 보셨겠네요. 네, 그렇죠. 직접 예. 보지만은 제가 얘기는 할 수 없고. 근데 이동관 수석은 본인은 지시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거기에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조사를 그렇게 아무리 해도 언론 비서관실에 행정관 창군이 조사선에서 끝나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이 사람이 언론 탄압의 공작의 주범으로 보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야, 진사입니다. 본질은 대려 2017년 8월 달에 민주당 워크숍을 통해서 당시 민주연구원이라는 민주당의 그런 헤드싱크에서 결국은 KBS, MBC 사장 퇴진운동 전개라든지 또 방통위 권한을 활용해서 방송사 감사해가지고 전부 사장 임원들 옷 뺏기라든지 이런 게 대로 언론 탄압이고 공작이에요. 지금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청와대가 임명한다라는 얘기는 흘리면서 임명하지 않고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여론 검증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검증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학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학생이 피해자가 4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 지금은 잘 지낸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야권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느 편이 옳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을 좀 해도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학폭은 있었고요. 네. 학폭을 갖다가 청와대에 있는 분이 무마하려고 한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사장한테 전화하고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사법적으로 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 과연 올바르냐라는 거예요. 지금 전 정권만 얘기하는데 전 정권에서 KBS에서 MBC 사장 왜 걸었느냐. 그 전에 쫓아냈거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그걸 무리하게 하고 그러다 오버한 거거든요. 정상화냐 뭐 예를 들어서 장악이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 치는 분들이 잘한다 속 시원하게 그대로 갚아줘 라는 쪽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랬다고 해가지고 장악이 하는 게 옳은 거냐라고 충돌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중도층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인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편 저 편은 갈라져 있다고 보면은 저는 도덕성보다 이 부분이 훨씬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학폭보다는, 지금도 네. 이제 뭐 논리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동관 홍보 수석일 때 기자였거든요. 청와대 출입 기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게 되게 성실하고 영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사람이면 사고를 칠 일도 별로 없는데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편에서 보면은 역시 잘한다 돌파력 있게 반대쪽에서 보면은 뭐 악랄하게 이렇게 한다. 어디서 보냐 차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한마디로 방송에 물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공영방송에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패널 빈도를 보면요. 민주당 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18명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패널로 들어간 사람은 저 한 사람이에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KBS 라디오 두 프로를 대표적으로 뽑아왔습니다. 이런 친야 패널을 최대 14배 이상 출연시켜서 악의적인 정부 비판 프레임을 조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 민노총 정파방송으로 완전히 전락했습니다. 우리도 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거의 행위가 있었어요. 또 문재인 정권은 우리보다 또 더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나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그 숙제를 이동관 지금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방송의 그 편향성에 대해서 내가 지난 정권에서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잘못된 거면은 잘못된 것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라고 한다면은 정말 공정한 사람을 앉히자라는 거지. 이동관 같은 이런 분들을 갖다 데려오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